안녕하세요. 수학놀이터 강지영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수학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지난번 어떻게 수학을 선행해 나가고 초등학교 과정을 어떻게 끝내고 이후로 중학교 과정을 어떻게 나가면 좋겠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저희 둘째가 6학년이거든요. 둘째 아이를 기준으로 그때 제가 둘째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었던 커리큘럼이었어요. 그 과정을 그대로 지금 저희 아이가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중학교 1학년 과정을 들어섰어요. 너무 빠르지 않죠. 6학년인데 지금 중학교 1학년 과정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기준에서 빠른 것은 결코 아니에요. 평범하다? 그 정도? 평범하다 또는 약간 뭐 빠른 학군지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 느리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 정도 수준이 저희 아이에게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가 빠른 아이가 아니라 평범한 아이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수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아이에게 더 무리를 주지 않고 수학을 놓치지 않고 해나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수준의 이제 중학교 과정을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집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가 이 과정을 나갈 것인가? 제가 지난번에 대략적으로 어떤 순서로 나가면 좋겠다 3개월 과정을 짜드렸는데 이것을 할 때 주의점은 무엇인가? 제일 처음 제가 개념서로 추천해 드렸던 것이 숨마쿰 라우데였어요. 제가 숨마쿰 라우데를 추천해 드린 이유가 있어요. 숨마쿰 라우데는 정말 개념 설명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어떤 책도 이만큼 개념 설명에 할애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 정도 개념 설명을 해주는 책은 교과서 위에는 없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이가 내가 책을 읽어 나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숨마쿰 라우데만큼 혼자서 공부하기 좋은 책은 없거든요. 물론 옆에서 엄마가 같이 읽어주거나 아빠가 같이 읽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아이가 읽어나가면서 잘 모르는 부분을 옆에서 누군가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더 당연히 금상첨화기는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우리 아이가 똑똑한 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혼자 읽어나가면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사실은 공부를 해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공부를 해 나갈 때 어떤 것이 과연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내가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하시는 것을 듣고 나 이해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과연 공부인가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스스로 문자를 읽고 글을 읽고 이해를 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 도움을 받아서 진도를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이가 자기 주도로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아이들이 일찍부터 학원을 다니면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그 부분이죠.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는 아는 것 같다 라는 상태에서 멈추는 것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나는 아는 것 같은데 이거 나 들어본 적 있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직접 손으로 잡았을 때는 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부지기수거든요. 이것이 수학을 가장 못하게 방해를 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학원을 다니면서 어떤 아이들은 판서식 학원에서도 많은 것을 배워가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스스로 책을 보다가 모르는 부분을 선생님의 수업하시는 부분을 들으면서 이해를 한다거나 또는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걸 듣고 내가 직접 풀어봤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을 다시 스스로 복습을 하는 아이, 이런 아이들은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판서식 수업에서도 무리 없이 잘 따라갈 수 있는 아이들이죠. 머리가 좋고 똑똑한 아이들이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아이들은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선 공부를 싫어하고 가장 큰 문제는 공부를 싫어한다는 거죠. 내가 먼저 보지 않고 선생님이 푸시기 전에 내가 먼저 풀면서 어떤 부분이 나에게 부족한지를 확인하고 선생님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그래 너는 수업해라 나는 듣고 있다가 대충 이 정도면 아는 것 같은데 나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고 넘어가는 이런 대부분의 케이스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때 좋은 책이 저는 숨마쿰 라우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스스로 하나하나 보면서 어떤 개념이 있고 이 개념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에 정말 좋은 책이다. 그런데 여기는 문제점이 하나 있다면 숨마쿰 라우데는 문제수가 별로 없어요. 이거는 개념서이지, 이 책은 개념서이지 전혀 다른 공부를 할 수 있을 만한 책은 아니거든요. 물론 예제가 있고 연습 문제가 조금 있지만 너무 부족해요. 아이가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초등학교 때까지 사칙 연산을 상당히 잘한다 라고 생각되면 사실 이다음 연산 학습서는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안 해도 잘 따라갈 수 있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 아이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추천해 드렸던 그 책을 그대로 나가고 있어요. 저 바빠라고 하죠. 뭐 바쁜 중2를 위한 빠른 연산인가? 그 책을 나가고 있거든요. 이걸 하는데도 중간중간에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걸 또 잊어버리고 여기서 또 틀리고 뭐 이런 경우들이 흔하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을 시켜주면서 이런 부분을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중1 과정에서 이런 연습이 필요한 건 이전 초등학생 때까지와 달리 중학생이 되면서 조금 더 어려운 개념들, 내가 처음 보는 개념들, 문자에 관한 것, 음수에 관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번 부분들을 좀 다룰 수 있도록 연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연산서를 하나 나가면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도 괜찮죠. 뭐 잘하는 아이라면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는 안 하고 넘어가도 문제 없는 아이들도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산서를 같이 나가면서 그러면 그 다음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것이 센을 나가고 일품을 나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일각에서는 선행을 계속 나가는 것이 더 좋다 아니다 말이 많지만 저는 우선 오늘 제가 저는 센을 나가고 그 다음 일품을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지역에서 아이들이 중학교 내신을 생각했을 때 이 정도까지는 해야 앞으로 내가 좀 잊어버리지 않고 머릿속에 좀 남겨놓은 상태에서 다음에 시험을 보기 전에 내가 한 번 더 학습을 해서 시험을 보는데 무리가 없겠다라고 생각되는 수준이 제가 생각했을 때 일품이었거든요. 물론 쌤만 하고 지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쌤만 하고 지나가서 문제가 없는 경우는 내가 센을 하고 지나가면서 그냥 그 과정을 따라가면서 고등학교까지 올라가는 케이스예요. 근데 지금 선행을 하는 아이들은 어차피 뒤로 돌아가서 시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잊어버려요. 많은 아이들이 잊어버리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선행을 나가는 머리가 아직 덜 찬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고등학교 공통수학을 또 그 다음 대수 미적을 선행을 나가게 될 아이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약간의 기본적인 심화를 살짝 이제 초등학교 때는 심화 사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중학교 가서 심화를 살짝 잡아주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서 내가 조금 힘들 수가 있다. 고등학교 가서가 아니라 고등학교 과정을 선행을 하면서 힘들어지겠죠. 고등학교 갈 때쯤이면 사실 머리가 어느 정도 자라기 때문에 내가 심화를 하지 않고 왔어도 고등학교 걸 공부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들은 약간의 선행을 조금 하면서 머릿속에 약간의 이렇게 충격을 살짝 주어가면서 이 정도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나갈 것인가? 과정을 보세요. 과정을 보시면 문제집별로 전부 다 순서가 약간씩 달라요.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개념서를 당연히 나가고 개념서를 나가고 난 이후에 드릴이라고 하죠.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연산서를 먼저 시키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념서를 먼저 시키고 그 다음 연산서를 시켜요. 연산서를 시키면서 이 개념이 뭐였구나라는 것에 대한 이제 감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센 A단계, B단계까지만 풀어요. 센을 A, B, C를 다 나가도 상관없어요. 잘하는 아이들은. 그런데 C단계 나가는 순간 애들이 갑자기 멘붕이 와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센 A단계와 B단계를 먼저 나가는 거죠. 센 A단계와 B단계를 나가고 난 다음에 일품에서 고난도 문제가 6문제 있거든요. 일품 고난도가 6문제가 있는데 그 6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까지만 푸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는 풀만해요. 제일 앞부분은 이제 좀 쉽고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쌤보다 약간 어려워지지만 그렇다고 고난문도 문제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할만하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센 C를 가고 그 다음 일품의 고난도를 푸시는 거예요. 이걸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유도리 있게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센을 한꺼번에 A, B, C 단계를 다 나가고 일품을 처음부터 고난도까지 다 나가겠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좀 지쳐 나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너무 어렵다. 센 C부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일품에 들어갔는데 고난도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것보다 약간 우리 아이가 조금 수학을 정말 잘하는 진짜 뛰어난 아이가 아니다. 그 평범한 아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센에서 A, B 단계를 하고 C단계는 놔뒀다가 일품에서 앞에 단계를 한 다음에 고난도는 놔두고 앞에 단계를 먼저 끝난 다음에 센에서 C단계를 하고 그 다음 일품에서 고난도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일정 단원들이 아주 소단원씩 끊어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뭐 한 권 다 끝내고 그 다음 한 권 끝내고 또 한 권 끝내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저는 가능한 빠른 시기에 복습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복습도 한 4번 정도를 하는 것이 내가 모르는 것을 4번 정도 푸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좋다. 그 시기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정도
한 4일 정도를 연달아 빠르게 길게 시간을 두지 않고 한 4일 정도를 연달아 저는 계속 하는 걸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것을 틀린 문제를 계속해서 오답 처리를 해 나가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제가 해 본 경험에 의하자면 내가 연달아서 계속했을 때 내 머릿속에 사실은 더 오래 남더라. 그게 아니라 내가 좀 지나고 나면 또다시 모르겠고 처음부터 다시 모르겠고 다시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풀고 사실은 풀자마자 틀린 것을 바로 다시 풀어보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내가 답지를 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아 답지는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갔구나.'라는 것을 이제 캐치를 하고 그걸 보면서 '나는 이대로 따라서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고 이대로 따라 해 보고 또 다시 한번 따라 해 보고 그리고 내일 다시 해 보고 그다음 날 다시 해 보고 이 정도 내가 4번 정도 반복을 하면 물론 다 잊어버리지 않는 건 아니에요. 분명 그중에 분명히 또 잊어버리는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많은 부분 상당 부분을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고 내가 집어넣은 그것을 바탕으로 그 다음 단계를 나가면서 다음 파트를 나가면서 다음 단원들을 나가면서 이 앞에서 내가 익혔던 것들이 그 다음 단원의 토대가 돼 준단 말이죠. 기본 바탕이 되어 주는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한 권을 쭈루룩 다 나간다고 하면 잘 모르는데 뒤에 거 또 나가. 잘 모르는데 뒤에 거 또 나가. 계속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그렇게도 배우는 것은 있어요. 분명히 내가 뒤로 나가면서 뒤쪽에서 '아 앞에 말했던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머릿속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그것보다는 약간은 조금은 더 하나씩 살짝씩 집어가면서 나가자. 초등학교까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심화까지 나가면서 그렇게 아이가 힘들게 할 필요 없는데 심한 문제는 그냥 내가 시험 삼아 한두 번 봐 본다. 이 정도 수준에서 지나가면 되지만 중학교부터는 뭐 아주 뭐 블랙라벨이나 A급까지는 보지 않더라도 일품 준심화 정도까지를 보면서 준심화의 고난도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고 정도 문제는 준심화의 고난도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까지는 아니고 고 정도 문제는 역시나 내가 이제 한번 풀어보고 시도해 봤다 정도에서 넘어가도 상관없지만 고 전 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내가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진도를 나갈 것인가, 제일점 개념서를 나가고 아이가 실력이 평범하다면 연산서를 나가고 그다음 일반 유형서를 나가고 좀 고난도 심한 문제집을 나가는데 유형서에도 고난도 그러니까 센 경우 C 단계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일품에서도 좀 가장 어려운 고난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조금 더 뒤로 미뤄뒀다가 뒤에서 한 번에 같이 풀어준다. 그리고 내가 틀린 문제들은 반복해서 연달아서 뭐 그날 당일에 사실 4번을 한꺼번에 풀어도 문제 없어요. 저 그렇다고 생각해요. 뭐 아이가 다 기억하고서 외워서 푸는 거 아니냐. 괜찮습니다. 외워서 푸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냥 외워지는 거죠. 머릿속에 그냥 그대로 들어가죠. 그리고 4번을 연달아 풀면 자기 자신을 분명히 느끼는 바가 있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선행을 나갈 것인가 또는 중학교 과정을 내가 지금 처음 시작한다면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